안녕하세요, 주니팀입니다. 코나 N9 시승에 앞서서 컬러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차는 이그나이트 풀 레인이라고 MFR이라는 컬러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다홍색에 가깝네요. 그리고 미스티 정글이라고 해서 Y7H 코나 N9 출시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컬러죠. 팬텀 블랙 컬러입니다. 소형차인데도 블랙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새롭게 추가된 컬러고요. 다이브인 제주라고 하는 컬러인데 차량의 개성을 조금 더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컬러는 서피 블루라고 해서 다이브인 제주와 약간 그 톤이 다른 것 같죠. 요즘 유행하는 시멘트 느낌이 나는데요, 좀 텁텁하죠. 코드네임은 R3G고요. 갤럭틱 그레이입니다. 펄스 레더 컬러고요. 붉은색에 약간 검은색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좀 차분합니다. 이 컬러는 사이버 그레이입니다. 시멘트색이 제대로 구현이 된 것 같은데 코나 N9 이미지에 잘 어울립니다. 코나 N9 4륜구동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입니다. 앞쪽에서의 느낌은 컬러마다 조금 다르게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세 개에 듬성듬성하게 있는 게 사실 막혀 있어요. 아무 기능이 없는데 다른 컬러, 화이트나 레드에서는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 이 컬러에서는 나름 또 진득한 맛이 좋습니다. 메쉬 타입의 그릴 스포티해서 좋고요. M 배지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DRL은 깔끔하게 다듬어지고 있고 본닛 위에서 내려오는 선들하고 아주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LED 타입의 헤드램프는 지금 프로젝션이 아니고 MFR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프론트 스커트의 마무리 역시 스포티한 맛을 아주 요소별로 잘 살려주고 있어서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스포티함이 저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N9은 일반 모델과 달리 앞쪽에 안개등이 생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대신에 바디 컬러랑 같은 형태로 이 휠 아치 부분도 도색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 잘 살려주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각도 요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0.1초간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살짝 보이기도 하네요. 측면부 바디라인 균형감 좋습니다. 소형 SUV이지만은 어색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전륜 베이스 모델인데 앞뒤 오버행도 적절하게 짧게 가져가고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35, 45, 18입니다. 줄구는 앞쪽에서 레버 타입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이죠. 후면부 디자인이 아주 이쁜데요. 위쪽이 좁다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확 넓어지는 남자의 떡 벌어진 어깨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가 된 투싼도 LED 아니었거든요. 뭐가 LED가 아니냐면 이 방향지시 등 LED 아니었는데 무려 LED로 이렇게 근사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범퍼 약간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소소한 충돌에서도 데미지가 조금 적을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위쪽에 테일램프도 아주 근사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디테일을 좀 다듬어 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보시면 좀 차분한 느낌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디퓨저도 공격적으로 디자인 잘 해주고 있고요. 머플러는 더블 타입은 아쉽지만 싱글 타입인데 머플러 팁이 이렇게 듀얼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투션빔이 아니고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소형 SUV이지만 뒤쪽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들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트렁크 공간도 좀 볼게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아니고요. 아래쪽에 공간은 이 바닥 부분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주고 있고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어서 여기에 타월이나 케미칼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펑크 수리킷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두툼하다 보니까 공명원 같은 것들도 대응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러비지 스크린 커버 대신에 이렇게 판넬로 가려주고 있고 테일게이트하고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할로겐 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도 LED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살짝만 당겨도 열고 닫는 데는 크게 무리 없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스마트키 버튼이 없고요. 이렇게 앞쪽에만 음각으로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죽의 레드 포인트를 준 시트 정도 눈에 들어오고요. 등받이 쪽에는 이렇게 N으로 음각 처리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편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헤드레스트가 제 체형에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여기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레버로 잡아당기면 되고요. 전동 시트는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모두 다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스포티한 맛 잘 살려주고, 풋레스트는 오히려 투싼보다 더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닛 여실 수가 있고, 틸팅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빠진 옵션이 없기 때문에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조사각 조절도 가능하고 자세 제어 장치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끝에 레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좀 스포티한 맛이 살아나죠. 그리고 도어 쪽은 솔직히 약간 저렴이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이 조금 저렴해 보이는데 이 크러쉬 패드 상단에 보시면 그렇게 저렴한 느낌도 전해지진 않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게 되네요. 조수까지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아쉽고요. 여기가 하이그로시가 아닌 건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맵포켓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각도가 사용할 때 불편하진 않은데 이런 데는 너무 좀 좁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크렐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갖추고 있고요. 스티어링은 일반 코너의 핸들에다가 여기 M 배지, M 배지가 달려 있고 레드 스티치가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클러스터가 풀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데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봤던 구성, 그 그래픽 그대로입니다.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재미가 있는데요. 4가지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보통은 저는 스마트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스포츠에서의 편차도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의외로 반응 속도가 좋아서 좀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0.25인치 AV에는 시선을 가리지 않으면서 고해상도고 다양한 정보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워낙 잘해주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죠. 아래쪽에 에어벤트도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바뀌었고요.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변화가 없고,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의 수납 공간이 여기에도 수납이 있고 여기는 수납이 아니고 NFC라고 써있죠. NFC 지원도 해주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입니다. USB 충전 단자, 일반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각각 마련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어 노브는 빛이 비쳤는데 제대로 N입니다. 제대로 N이고 보기에 굉장히 좀 스포티한 맛이 좋죠. 양쪽으로는 열선 3단 조절 가능하고 통풍 3단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에도 열선이 포함이 되어 있죠. ISG 온오프 하실 수도 있고 드라이브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본 적용돼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 2개. 이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갑 같은 거나 스마트폰 이렇게 거치하시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문제는 없었고요. 아래쪽에 깊이가 조금 있어서 공간은 좀 활용적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조명이 없는 건 좀 아쉽네요. 조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시면 되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니까 조금 싸 보이는 듯한 느낌도 전달이 되네요. 선루프는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오픈 사이즈는 적절합니다. 파노라마 타입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차 크기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진 않았고요. 뒷좌석입니다. 윈도우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열선 스위치는 2단으로 조작하실 수가 있고 바닥이 비교적 평평하고 좀 깊이 있게 파놨기 때문에 그리고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발 공간 좋은 편입니다. 시트는 안장은 편안한데 등받이가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었고요. 시트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6대4로 이렇게 분할이 돼서 폴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뒤쪽 공간 넓게 쓰실 수가 있죠. 이쪽에도 레드 포인트는 있지 않았고 생각보다 헤드룸은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안쪽에 앉아보면은 안장은 편한데 등받이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제가 지금 약간 의자를 좀 밀어놨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그래도 2천만 원이 넘는데 에어벤트는 이번에 좀 추가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신에 USB 충전 단자를 갖춰놨고요. 워크인 스위치, 이 옵션은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고객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레이아웃을 보시면 바뀐 건 없고 눈에 띄는 부분은 10.25인치 와이드 타입
AVN 그리고 기어 노브, 기어 노브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이제 스티어링 휠이 요게 그 밸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N, 진짜 N 핸들이었으면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코나 N9 4륜구동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18인치 사양이고요. 연비부터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은 도심 공인 연비가 11.6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10.6, 고속도로에서는 13km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주행 짧은 시승이긴 합니다만은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약 9.2에서 10.1, 9km대의 연비를 유지를 해줬고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14.5에서 15.2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주행이 총 누적 주행거리가 6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들이기도 안 됐고요.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거 조금 조절해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고속도로에서는 5km, 6km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래도 가솔린 4륜구동인데 1.6 터보 엔진 장착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코나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코나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MVH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링 시에도 시끄러웠거든요. 지금도 정차 대기를 하면서 아이들링 시에 한번 소음 진동을 제가 느껴보고 있는데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어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소에 다양한 형태, 다양한 포인트의 흡음재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는 개선된 느낌이 있고요. 물론 이제 새 차이기 때문에 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조금 타봐야 알겠죠. 어쨌거나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은 이전에 비해서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소음 부분이 많이 아이들링 시에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은 초기 출발을 할 때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굉장히 말 타는 느낌? 울컥울컥 하는 게 좀 심했거든요. 전세대 투싼도 조금 심한 편이었고 코나도 약간 심한 편이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개선이 됐겠죠. 마력도 높아지고 연비도 개선되고 변속 로직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제법 좀 빠릿빠릿한 느낌의 반응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나갈 때 울컥하는 느낌이 많이 좀 절제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연비랑 이 울컥임 정도 포인트 잡아서 전달 한번 드려보고요. 승차감에서의 변화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개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차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전 코나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부드럽고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그냥 딱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고 이 소형 SUV 차급에 맞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N 퍼포먼스 패키지라고 해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시면 대용량 전륜 쪽에 대용량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초반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밟아보면 담력이 갈 때 약간 부드럽게 잡히면서 초중반부터 이렇게 꾹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차를 N9이잖아요. 나름부터 N9이고 거의 200마력 가까이 198마력인가요? 190마력이 넘다 보니까 조금 펀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N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2.0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친구가 진정한 펀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차량의 크기라든가 무게를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재미있게 그리고 연비라든가 세금 또 자동차 가격의 부담이 그나마 조금 덜하게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기시려면 브레이크는 조금 브레이크가 막 불안하고 불편해서 튜닝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조금 강화를 해주면 더 재미있게 타실 수 있겠다라는 걸 전달 드려보고요. 스티어링의 보타 같은 것들도 조금 잡혀진 느낌이 듭니다. 부싱 같은 거를 손을 댔나요?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보타도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N9인데 이 스티어링 기어 노브는 N 기어 노브 맞거든요. 근데 스티어링이 일반 코나 스티어링에다가 M 배지만 달려있고 여기 레드 스티치 그리고
타공된 가죽이 이만큼 돼 있는데 요거 말고요, 벨로스터 N에 들어가 있는 N 핸들 있잖아요. 예, i30N이라든가 N 핸들을 여기에다 탁 좀 해줬으면은, 예, 실내에서는 저는 그거 빼고는 아쉬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딱 포인트로 있어줘야 조금 더 N을 타는 듯한 느낌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1.6T GDI 엔진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미 뭐 내구성 측면이라든가 성능이나 연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전 질감은 거친 느낌보다는 조금 마일드한 느낌이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뒤쪽에 머플러가 N9은 오픈형으로 싱글이지만 이렇게 오픈형으로 머플러 팁이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조금 스포티해 보일 수도 있는데, 배기음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엔진 쪽에서는 좀 우하면서 약간 달리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배기는 그냥 밋밋합니다. 배기는 특별히 그렇게 뭐 전달이 되는 게 이 모드 간의 편차에서 크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거 조금 더 크게 만약에 키워주셨으면은 훨씬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잡히실 것 같긴 한데요, 컴바이너 타입의 HUD는 의외로 또 선호도가 있습니다. 이 차의 급을 생각을 해보면 유리에 반사되는 것보다 컴바이너 타입이 맞는 것 같고요. 떨림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이 거슬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풀 디지털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모드 간의 편차도 그래픽이 제법 재미있게 변하죠. 모드는 총 4가지입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노멀하고 스마트는 이렇게 하얀 배경이고, 스포츠는 붉은색, 그리고 에코는 이렇게 푸른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저는 에코의 이 컬러랑 디자인이 보기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익숙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패널이 채택이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볼 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더 또렷하고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죠. 음성 명령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네, 말씀하세요. 창문 내려줘.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이고, 창문은 안 되네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공기청정 모드.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네, 공기청정 모드 같은 건 아주 또렷하게 인식을 해주고, 내비게이션 길찾기 같은 거 지원해줍니다. 창문은 안 되네요. 썬루프도 안 되죠.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가감속도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고, 이 끼어드는 차량들 있잖아요. 차선 넘어서 급하게 끼어들었을 때의 대응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특정 조건이기는 한데요, 급격하게 앞에서 멈췄을 때 이 차의 반응이 약간은 좀 신경질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조향 보조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는 차량 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그 이상도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나 제도 때문에 지금 핸들 잡으라고 표시가 되는데 너무 짧아요. 뭐 한 2, 3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분 안쪽 30초에서 1분 사이? 막 이러니까 운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을 좀 덜 쓰고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지금처럼 도로가 완전히 탁 트인 이런 조건에서는 사실상 손을 조금 이렇게 풀어줘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 3분이나 5분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저는 뭐 아쉬움은 없고요. 그 길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 전달드려 보고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도심에서 울컥임도 이전보다는 한결 좀 좋아진 반응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3단에서 5단까지가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7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750에서 1800 rpm 이 정도 선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 배기량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낮은 RPM에서 그나마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륜구동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운행할 때라든가 눈길 빗길에서 못할 정도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평상시에 이 그립력이라든가 그리고 앞쪽에서 뭔가 이상이 생겨서 이 회피 기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붕 가면서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가지고 차량을 이 위험에서 피할 때, 그럴 때 안정감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은 서킷 같은 데나 드라이빙 스쿨에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제가 왜 자꾸 이 H트랙 4륜구동을 고집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서 피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차이를 4륜이냐 2륜이냐에 따라서 같은 차를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눈길 빗길의 안정성 뿐만 아니고 위급 상황에서 피할 수 있고 사고가 나냐 안 나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H트랙 옵션은 4륜 옵션은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유리인데 앞쪽에 윈드실드 쪽에 앞유리 쪽에 차음 필름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소음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조용해진 걸 느낍니다. 카메라 고정 위치가 천장에 좀 가깝기 때문에 실제 이 수음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영상을 저도 확인을 하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제 타보면 굉장히 좀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 인상입니다. 저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지만 크렐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순정 오디오 치고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애프터마켓에서 하이엔드 튜닝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웬만한 그냥 보통기를 가지고 있고 음질에 조금 신경을 쓰고 싶다, 이 정도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봅니다. 가성비 괜찮죠?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4륜구동 모델이라서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조합입니다. 전륜구동 베이스의 소형차, SUV 이런 차량들의 현대자동차가 노하우가 많고 이 차는 어쨌거나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어서 멀티링크까지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서스펜션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밸런스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코너링 같은 거를 조금 과감하게 잡아 돌려봐도 스티어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꽤나 잘 버텨주는 편입니다. 아마 타이어 스펙을 조금 더 높여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달리기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고요. 2.0L 터보 엔진을 장착한 코나 N, 제대로 된 N이 N9이 아니고 N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핫해치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은 이전보다도 조금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장시간을 두고 제가 시승을 좀 여유있게 해볼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새 차라서 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악셀이 굉장히 좀 가볍다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이 느낌이 불안한 가벼움, 그러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무게감도 실리면서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패들 시프트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 미션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포츠 모드에서의 만족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